굉장히 패셔너블 하시고 수려하시고 이제 이전에 모델도 일하셨다고. 이 책은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렌즈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체인지그라운드의 운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큐베이션의 싱커 김준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준영님, 오늘은 습관의 힘, 네, 이 서평을 써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거를 보고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촌 형님이 네. 스님이셨다고. 맞습니다. 맞나요? 네, 지금도 스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준영님이 제가 이제 겉모습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굉장히 패셔너블 하시고 수려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이제 이전에 모델도 일하셨다고. 예전에 잠깐 네, 아르바이트 요즘은 안 하시나요? 요즘에도 하셔도 충분하실 것 요즘에는 같은데. 런웨이에 서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예. 언젠가 한번 서볼 예정이고, 예. 이제 의상학과 교수님한테 말씀드려놔서 아마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에어비앤비, 네. 또 우리나라 최고의 파티 플래너, 순간의 힘의 인사이트를 적용한 맞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천 형님께서 스님이시라고 하니까 네. 이게 전혀 매칭이 안 되고 굉장히 리머커블한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스님까지 갈 것도 없이 제가 독서 모임 나간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 그때 제가 대학교 2, 3학년 때였나? 이제 스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종종 만나는 사이인데, 굉장히 이제 사이가 좋아요. 우애가 좋은데, 이제 강변북로 드라이브를 착 가다가 전 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게 담배를 핀다고 하면은 피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담배의 장단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이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이렇게 산 정상에서 물을 한 모금을 딱 떨어뜨렸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겠냐. 그럼 이제 아무래도 경사진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그럼 두 번째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는 어디로 가겠냐. 첫 번째 방울이 떨어지니까 그쪽 길이 조금씩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쪽으로 계속 물방울이 흐를 테고 그 물길이 점점 더 거세질 거다. 근데 너가 지금 이렇게 뭔가 담배 흡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런 걸 이제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걸 형이 아세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 만약에 그 물길이 거세져서 약간 신음물처럼 졸졸졸 흐를 땐 괜찮은데 정말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을 네가 버틸 수 있겠냐. 신음물처럼 흐를 때는 너가 두 다리로 버틸 수 있겠지만 폭포가 흐르는 데서 너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떤 경험 같은 경우에는 꼭 그거를 100%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좋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 경험 자체가 너한테 독이 되는 경험인데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됐을 때는 너의 인생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형이 해줬던 얘기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읽고 나서 이 책이 왜 중요할까 한 3가지 정도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습관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제시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제가 무릎이 지금 아픈데 무릎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요. 병원에 한 3군데를 갔는데 한 의사는 지금 약간 왼쪽 무릎에 문제가 있네요 라고만 하는 의사가 있고, 두 번째 병원을 갔는데 무릎에 붙은 이 연골 조직이 지금 찢어졌다. 그래서 좀 더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세 번째를 갔더니 이게 연골 속에 이러이러한 조직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라서 요거를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병원을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수록, 더 쪼개서 볼수록 그 정확한 원인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엄한 데다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고 이 원인을 잡아서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쪼개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책은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렌즈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습관 책과 다르게 습관을 바라보는 것,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는 어떤 습관이 있는데, 어떤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강화시킬 건지,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라는 플랜을 짤 때 이거를 알 수 있어야, 쪽에서 볼 수 있어야 변하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벽한 공부법에도 보면 목표 챕터에 이제 스마트한 목표를 잡아야 된다 하잖아요. 어쨌든 그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 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될 거고, 이 책이 그 렌즈를 제시해 줄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책의 굉장히 또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옹이사님께서도 서평에 쓰셨는데, 습관을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습관으로까지 우리가 넓혀서 볼 수 있는 어떤 시야를 제공을 해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네. 네. 예를 들면 그 미국의 펩소덴트라는 회사가 이제 치약 회사인데 네. 1900년대에는 이제 미국 가정의 치약 사용률이 6%밖에 안 됐었는데 사실 그 구강 내 청결과는 무관한 그 구연산과 박하향을 넣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 양치라는 반복 행동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었고, 10년 후에는 미국 가정의 65%가 치약을 사용하게 되었다 해요. 이런 것처럼 그 기업이나 어떤 조직, 그룹 내에서도 사회적인 차원의 습관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된다면, 내가 뭐 싱큐베이션의 그룹장이 된다면 어떤 우리만의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기적 이타주의자 아시죠? 나도 성장을 하지만 그렇다면 내 주위는 어떻게 좀 더 건강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순간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책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습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저희 뭐 신년 계획 세울 때 뭐 나오는 것들 뻔하지 않습니까? 운동, 독서, 영어 공부, 이게 이제 탑3인데 이 책에서도 핵심 습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지만 이 습관을 먼저 하면은 가성비가 좋다. 이 습관으로 하여금 다른 습관을 달성할 확률이 높고 내 인생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이런 것들이 핵심 습관이고, 이제 킹핀이라고도 저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운동, 독서, 수면 있지만 굉장히 독특했던 점이 재테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재테크가 핵심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제 인생에 뭔가 주도권을 갖고 통제감을 많이 갖게 된 시기가 군대 입대를 하면서 용돈을 일절 안 받게 됐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군대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제대를 하고 나서 먹고 살 것인가, 그럼 나 월세는 어떻게 내고, 가스비, 전기세 어떻게 내고, 내 용돈벌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저만의 그런 재테크를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이 아니라도 끌어올 수 있는 돈은 어디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의 가치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핵심 습관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재테크라는 새로운 분야까지 소개가 되어 있다는 점 명심을 하시고, 그래서 또 좋은 소스가 저희 있지 않습니까? 그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김성희님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와 같은 여러 가지 서적이 있는데, 그 이제 홍춘욱 박사님의 돈의 역사로 좀 거시적인 경제 공부로 이제 토대를 만드시고, 이제 김성희님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처럼 실용적인 그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재테크로 이제 만약 연습을 해서 내공을 쌓는다면 핵심 습관으로 인생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한 3가지 정도가 굉장히 저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습관을 보는 렌즈를 제공해주는 책이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쪼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 습관의 힘이랑 굉장히 유사한 책을 한번 읽었어요. 아실 것 같은데 아토믹 헤빗이라고 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래서 그 책하고 이 습관의 힘하고 둘 중에 어떤 책을 넣을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토믹 헤빗이라는 게 그게 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아토믹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쪼개서 그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 원자 단위까지 그걸 찾아보라는 거거든요. 참 그 말씀하신 거랑 통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요 사회적 습관. 사회적 습관 참 이게 그 개인적인 그런 차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단화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화나 어떤 그 조직의 규율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한 조직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의 습관으로.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습관으로 뭐 운동, 수면, 독서, 이제 볼링의 킹핀, 네. 그 킹핀이 쓰러지면 다른 핀이 다 쓰러지듯이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새롭네요. 재테크. 네. 네, 돈과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다른 많은 부분들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혹시 이 외에도 좀 나눠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홍 박사님께서 그때 이제 특강을 해주시면서 홍충욱 박사님은 어떻게 서평을 쓰는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연결되는 것, 연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 읽으면서 떠올랐던 게 저의 전공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제 제가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를 나왔거든요. 아동가족학과를 나와서 좀 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일에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학과를 갔었는데 그 배우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도 많이 배우게 돼요. 뭐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지만 근데 데이트 폭력에서도 습관적인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데이트 폭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뭐 사과를 하고 그걸 또 되게 불쌍하고 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걸 또 받아주고 이게 반복이 되는 등의 패턴이 있어요. 그것도 습관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쪼개서 볼 수 있는 렌즈를 얻었으니까 그 렌즈는 뭐냐면 이제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인데 이러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행동 치료적인 부분에도 접근을 한다면 뭐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패턴이 있듯이 문제되는 의사소통, 문제되는 어떤 데이트 폭력, 문제되는 어떤 어떤 행동에 있어서 이런 프레임을 갖고 좀 치료적인 부분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습관의 그런 고리, 네네. 그걸 갖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슈, 사건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치료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결법이 있어요. 같은 현상이지만 사람마다 치료자마다 접근하는 방법이나 해결 방법이 다른데 요 습관 고리를 이용해서 그 패턴을 좀 변화할 수 있다면 그 이제 신호와 보상은 그대로 두고 반복 행동을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저희 국가 지도자 정치가들이 들으셔야겠네요. 네, 아주 또 좋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기회가 되신다면 습관의 힘을 통해서 먼저는 이제 개인적인 습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속해 계신 뭐 공동체, 작게는 가족부터 기업, 뭐 사회의 어떤 뭐 동아리 이런 것까지 점검해 보시면서 좋은 습관의 고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